그러면 그게 준공한 때라고 적잖아요. 공사가 준공될 때. 착공이 아니야. 준공이야. 준공. 그렇죠. 준공된 때야. 준공된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그럼 어디에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그렇죠.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시행자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할 수 있다. 바람할 수 있다. 자, 파산해요. 파산해서 그러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자, 그러면 15일이야. 그러면 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될 때. 틀렸죠? 착공이 아니라 준공. 그렇죠. 완전 100% 완전 무결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면 지금 체크한 위주로 해서 까먹지 않도록. 근데 요거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요거는 까먹지 말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에 가서 계속 반복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일단 어디로 먼저 가고 축적 변경은 좀 이따 머물러 놓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잠시 넘어갑시다. 책 편제가 그렇게 돼서.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자, 62페이지 제3절 찾아봐요. 찾았어요? 네, 3절. 토지이동 신청권자 1 줄쳐놔요. 그래서 원칙 써요. 아까 했던 원칙, 가로 열고 원칙. 오른쪽에 가서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자, 옆에다 A라고 써. 네, 아까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예.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그럼 여기에서 대의 신청이 여기 3번에 나와 있네요. 3번 대의 신청가죠. 자, 토지 소유자 해열, 토지 이동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여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84조의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준천하여. 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아까 누가 신청할 수 있죠?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야 된다? 제외. 포함이 아니야. 제외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 법률에 4개를 규정해놨어. 자, 그러면 공공사업 줄쳐놔요. 도시개발 사업이야, 공공사업이요. 공공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요. 공공사업이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 읽었어요. 아까, 자, 학철수 써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써요. 유도. 썼어요? 아까 합병은 뭐까지 포함됐었죠? 공장체까지 포함됐었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청, 국어유지, 수도용지.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조심해야 돼. 유지는 흥각편 가놓고 유원지로 장난을 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요 사람은 자, 그러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거기에다가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청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고요. 근데 이제 가로 3번이 작년에 출제됐어요. 가로 3번은 헷갈리면 안 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지 줄잖아요.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러면 경우엔 토지소유자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부과된다. 여기서 토지소유자 합병을 신청하는 합병이라는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그러면 관리 소유 및 관리 그러면 관리인 찾아서 동그라미 잖아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이니까 뭘까요?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자. 요번 많이 헷갈려한 부분이 요 부분이야. 자, 가로 4번은 채권자 대의 신청.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채권자 대의 신청이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놓고 특히 어디가 헷갈리냐.
가로 1번하고 가로 3번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독 문제로 출제될 때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읽어봐요. 지상권자.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자, 지상권자가 뭔지 봅시다. 봐봐요. 자, A,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A가 토지가 토지가 있어서 B한테 뭐예요? B한테 토지를 빌려줘서. 그러면 A가 B한테 토지를 설정해주네.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네.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되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이 사람은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죠. 그럼 지상권자는 결론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하나는 알겠네요. 자, 전세권자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세권자는 세입자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면 2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될 때 함정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가? 지상권자 대의 신청할 수 없어.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별 법률, 그러면 일반 법률에 대해서는 4개를 규정해놨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상으로도 잡아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속인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상속인 할 수 있죠. 네, 상속인도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상속인도 직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 거, 그러면 일반 법률을 뺀 나머지 그런 것도 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며칠? 15일.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공공사업이라는 게 나오거든. 8개 지목. 읽어봐요. 9개 지목. 아니, 학철수, 천재구, 유도. 거기까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병은 어디까지 포함되죠? 공장체. 그렇죠. 공장체. 그렇죠. 합병은. 그래서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8개 지목은 주로 뭐에 관련된 거예요?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 아까 합병은 뭐까지 포함돼? 공장체까지 포함됐어서. 근데 여기는 이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렇죠. 유원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까먹지만 않으면 이제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러면 까먹지 말아야 되고. 또 다음 3월 달에 4월 달에 또 하거든. 계속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 정도는 까먹지 말아야 돼. 원칙.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 대의 신청. 딱 기억해둬야 되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대의 신청의 공통점은 소유자가 모른다. 뭐다? 토지. 이렇게 딱 기억.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게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 딱 그러면 개념이 떠올라야 돼. 며칠? 90일. 그거 떠올라야 되고. 그거는 까먹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은 뭐에 크게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사실적 측면은 신청과 직권. 직권은 그러면 직권 여기가 중요하다. 감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시청. 그래서 미가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 그거만 들어주면 돼. 공통점은 좀 이따 이제 통지. 이것만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앞으로 넘겨놓죠. 몇 페이지? 자, 57페이지. 57페이지. 57페이지 보니까 무슨 변경이 있죠? 축적 변경. 매년 출제가 돼요. 축적 변경은 출제 안 된 애가 없어.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야. 축적 변경은 외울 게 너무 많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갈 건가 그거 한번 생각하고 직접 변경의 개념 요거 잡고 한번 마지막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